네, 12월 8일 수업입니다. 어제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작업하고요. 데이터 파일로부터 컨텐츠를 가져다가 출력하는 거까지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CSS를 적용할 차례였는데 CSS가 좀 양이 많아서 어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종료를 했고요. 오늘 이 페이지를 이제 완성을 할 거예요. 메인 영역 안에 이제 index.js에서 사용되고 있는 introduce라는 이름의 화면이었죠. 그래서 introduce 영역에 이렇게 지금 스타일들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과 헬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타일스.js에서 기본적으로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와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여기서 높이를 기본 40으로 잡고 뭐 배치에 관련된 특성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었어요. 헬로 안에 h1 태그랑 p 태그라고 해서 인트로듀스 쪽에 보면 h1 태그랑 p 태그를 준비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100%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 타이틀에 대한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헬로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클래스가 또 정의가 돼 있죠. 이건 이제 글로벌 스타일 시트에서 가져오는 거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면은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랜덤하게 잡히잖아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직접 스타일을 작성한 거에 제일 큰 차이가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랜덤하게 잡혀요. 그래서 크롤링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면 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이제 무분별하게 긁어가는 거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이 CSS 선택자를 기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선택자가 이런 식으로 짜여지면 크롤링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저는 평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더 많이 써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인트로 영역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약간 좀 원하는 형태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타이틀과 그냥 헬로인데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점 타이틀이라고 명시하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기본 CSS 선택자에 점 타이틀이 추가가 되니까 여기 작성한 그냥 점 타이틀보다 구체성 나는 점수가 더 높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높이 값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40을 무시하고 새로 주는 거죠.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CSS를 주면은 글로벌 스타일에서 정의한 거를 덮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높이가 커졌죠? 얘가 지금 높이가 좀 커졌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글로벌 스타일에 만들어 놓은 그냥 타이틀이에요.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점 타이틀이라고 또 명시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체가 이렇게 랜덤화된 클래스 이름을 가져요. 그 안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밑에 거보다 높죠. 우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제 걔가 자체적으로 얘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하나 갖는다. 자,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 값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 메시지가 나타나는 요 박스
요 박스요. 클래스 이름이 헬로예요. 이 헬로한테 이 안에 있는 점 헬로에게 배경 색깔을 좀 걸어줄게요. 배경 색깔을 걸기 위해서 요 클래스 안에 만들어 놓은 그레이라는 변수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 배경 이미지를 걸어줄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걸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는 지금 여기만 걸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만 걸어줄 거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프롭스로 위에 다시 안 보내고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거셔도 돼요.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여기다가 달러 그 다음에 로딩한 이미지 이미지 로딩 지난 시간에 미리 해놨어요. 요 이미지를 걸면은 요 div 태그에만 배경 이미지를 강제로 걸죠. 특정 영역에만 뭔가 차이점을 두고 싶다면 그때는 이렇게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배경 이미지 들어갔고요. 자, 이제 배경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index.js에 보면은 임시로 패딩 탑을 100 정도 줘놨었거든요. 이걸 이제 풀게요. 자, 그럼 이렇게 메뉴 영역이 확정이 된 거죠. 자, 반응형에 따라서 글자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이 about me라고 하는 영역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 네임이 about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h2, h3 p 태그 뭐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확대했는데 100%로 놓고 나면 이제 화면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뉴 영역도 최대 넓이를 지금 1200픽셀로 넓이를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면이 커지면 메뉴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영역이 제한되는 거죠. 아래쪽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제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bout m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이 안에 또 만들어 놓을게요. about me. 자, 일단 max width를 1100픽셀로 제한을 걸게요. 자, 속성이를 못하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걸면은 가운데로 오겠죠? 여기 가운데로 몰렸잖아요, 이제. 그리고 위쪽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좀 부여할게요. 양쪽 가장자리에도 패딩을 좀 줘서 여백을 좀 확보하죠. 이렇게 여백이 생겼고요. 이 여백 값은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좀 작아지게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놓고 보기엔 여백이 좀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맥스 위드스 MD에 대해서 패딩을 65, 40에서 45, 2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모바일 사이즈에서 여백과 데스크탑 사이즈 여백 사이즈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사실 지금은 이게 약간 브라우저로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바일 사이즈에서 확인하시려면 핸드폰으로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폰으로 보는 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H2 태그, H3 태그, P 태그 얘네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코드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한 번에 갖다 놓을게요. About me 안에 H2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아래쪽 여백해서 이제 밑에를 좀 밀어냈고요. 가운데 정렬, 모바일 사이즈에서 사이즈 축소. H3도 비슷하게 사이즈 잡아주고요. 여기는 좀 기울인 꼴로 놓고 모바일에서 사이즈 축소. P태그도 라이네이트 폰트 사이즈 같은 거 잡아주고 아래 여백 확보해주고 모바일에서 사이즈 축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만 잡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사진하고 나와 있는 영역인데요. 사진하고 나와 있는 영역은 About Box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와서 붙게 할 거예요. 요 사진 영역은 요만큼이고요. 밑에 텍스트 밑에 이거예요. 이걸 가로로 배치하고 싶으니까 부모한테 플렉스도 줘야겠죠. 그리고 줄바꿈 되면 안 되니까 플렉스 랩을 줄바꿈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려고요. 자, 그래서 어바웃 박스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플렉스 랩을 걸어요. 이게 코드가 기니까 포함 관계를 좀 보면서 해야 돼요. about me 안에 점 about box 여기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그림이 너무 넓어서 글자가 올라올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포토박스라고 하는 곳에다가요, 넓이를 좀 주죠. 자, 포토박스라고 하는 곳에 넓이를 50%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상하 여백 0에 좌우 여백 15. 개발자 도구로 확인을 해보면요. 박스 사이즈는 요만한데 지금 그림이 너무 크니까 삐져나간 거 보이죠? 그래서 글자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위에 제목. H 포태그로 줬어요. 제목 주기 전에 요 사이즈 여백. 데스크탑에서는 50% 넓이를 갖게끔 했지만 모바일에서는 100% 넓이를 갖게 줍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이제 세로로 나열이 될 거예요. 가로로 50%라고 해서 가로 배치되던 게 100% 되면 이제 더 이상 옆에 뭔가 남아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H 포태그. 여기다가도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아래 여백. 아래 여백해서 그림이 좀 밑으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이 아이 태그입니다. 얘한테 마진 라이트 줘서 글자를 옆으로 좀 밀었고요. I 값이 없으면 글자가 아이콘 옆에 이렇게 바짝 붙어요. 근데 I한테 마진 라이트를 줬기 때문에 옆으로 좀 밀어낸 거죠. 자, 현재 모바일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되고 있는 박스가 가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데스크탑 사이즈로 가면은 얘가 넓이가
50% 영역으로 바뀌죠. 여전히 지금 그림은 삐져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포토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그만 삐져나가고 넓이를 100%로 맞춰라 라고 부여합니다. 그러면 요 div 안에서 그림이 옆에 딱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p 태그를 좀 다듬어 볼게요. 자, 이 p 태그는 지금 넓이가 100%예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고 요 그림 영역의 넓이를 50%로 줬어요. 그럼 남는 공간이 50%밖에 안 되죠. 근데 요 p 태그는 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넓이가 현재 100%예요. 그래서 이 포토박스 안에 있는 포토박스 옆에 있는 p 태그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넓이 50%부터 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100%. 자,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50%니까 가로 배치됐고요.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넓이가 100%로 바뀌니까 이렇게 세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반응형을 구성하실 때 또 하나 고려하실 거는 데스크탑에선 옆으로 가고 모바일에선 밑으로 떨구고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선 넓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넓이가 부족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 스케일 영역입니다. 자, 스킬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얘도 넓이는 위에 거에 맞춰서 맥시멈 1100픽셀 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시키고 상하좌우 여백을 좀, 그 다음에 여백을 좀 맞춰줬어요. 스킬 영역에 이렇게 넓이랑 마지노트 줘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제목, 타이틀, H2 태그죠. 자, H2 태그도 글자 크기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가 지금 밑에 공간이 안 남아있잖아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잡을 때마다 마진 보통으로 아래 걸 조금씩 밀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킬 안에 H2 태그, 글자 크기, 마진 보통, 가운데 정렬, 색상.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요거 잡은 거예요. 일단은 리셋 CSS를 잡았으니까 모든 애들이 여백 없이 바짝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보면은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마진 보통으로 다른 애들 밑으로 좀 밀고 또 다음 거 잡고 나머지 것들 마진 보통으로 밑으로 좀 밀고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인 거예요. 마진 값을 이렇게 그때그때 안 주고 클래스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CSS 작성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코드 재사용 구조와 이런 거 염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용자들은 제가 이 코드 어떻게 짰는지 관심 없어요. 보기 좋으면 장땡이지.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짜기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스킬 이름과 포인트 이게 있죠. 자, 여기 스킬 섹션이라는 클래스로 반복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요 단위가 스킬 섹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안에 H3 태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킬 섹션 안에 있는 H3 태그한테 글자 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모바일 사이즈랑 좀 차이를 뒀습니다.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글자 크기. 레더 스페이싱을 8픽셀을 부여했기 때문에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9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박 컨테이너라는 div를 하나 놨어요. 그럼 얘가 한 요만큼 있겠죠. 배경 색깔은 좀 흐리게 줘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div한테 넓이를 만약에 90%라고 부여하면 붕어 박스 기준으로 넓이가 90%까지만 될 거 아니에요. 붕어 박스 기준으로 넓이가 90%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줘요. 이렇게 하면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부모 div를 배경 색깔을 살짝 흐리게 주고 그 안에 있는 자식 박스를 부모 안에서 몇 프로. 자, 그래서 이제 H3 태그와는 별도로 이 박 컨테이너한테 높이 35, 색상은 연한 회색, 아래쪽 여백 30픽셀. 이렇게 일단 부모 박스를 잡았어요. 이 안에 있는 자식 박스. 그 전에 모바일 사이즈 변경부터 좀 할게요. 35에서 25로, 마진 보통 20으로. 이랬던 애가 좁아지면은 높이가 좀 줄어드는 거죠. 높이값 차이 나는 거 좀 보이세요? 자, 이 박 컨테이너 안에 바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 박 클래스 안에서 일단 높이는 부모 가득, 배경 색깔은 좀 진한 회색, 글자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 흰색,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를 주고 저스티파이 컨텐츠와 얼라인 아이템스를 모두 센터로 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박스 가운데로 온다 그랬죠. 자, 얘는 지금 넓이 안 건드렸죠. 넓이를 안 건드리면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죠. 이제 요 박스한테 위드스를 75% 이렇게 주면은 부모 기준으로 75% 사이즈만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그래프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클래스랑 같이 곁들여서 쓸 수 있는 넓이 90%짜리, 85%짜리, 75%짜리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이 클래스를 각각 선택적으로 여기에 같이 걸어준 거예요. 이름이 완성되게끔 문자를 이 자리에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역 각각 잡아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래 영역입니다. 네,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포인트 영역은 기본적으로 배경 색깔이 좀 진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한테 배경 색깔을 좀 진하게 주고요. 이렇게 배경 색깔을 진하게 주고 이 안에 포인트 컨테이너라는 애가 있어요. 넓이를 제한할 용도로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포인트 컨테이너한테 최대 넓이 1200, 가운데 정렬, 상하좌우 여백,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바꿈하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은 아이템들이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거였죠. 그래서 플렉스 놓고 박스가 이렇게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가 됐어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여백 크기 정도만 좀 변환을 줄게요. 자, 이제 이 안에 포인트 아이템이란 박스가 있습니다.
각각 넓이를 25%로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5%면 4개 합쳐서 100%겠죠? 사이좋게 사이즈를 나눠 가지란 뜻이고요.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흰색, 상하 마진 20, 그 다음에 좌우 마진 5토. 자, 그럼 평상시에 넓이가 25%니까 4개가 이렇게 25%씩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바일 사이즈로 갈 땐 넓이를 각각 50%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줄에 2개씩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 안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포인트 밸류고요. 밑에 텍스트는 포인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아이템 안에서 포인트 밸류와 포인트 텍스트에 대해서 글자 크기 같은 거 좀 잡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역에 들어있는 지금 초록색짜리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막아버릴게요. 자, 그래도 배경 색깔이 안 빠지는 이유는 index.js에서 지금 배경 색깔을 또 주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인덱스가 지금 이거 화면 중앙 영역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index.js에서도 배경 색깔 빼버리면은 이제 중앙 영역의 배경 색깔은 없어지겠죠. 자, 일단 1교시 어제 제가 여기까지 드렸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시고요. 요거 끝날 때쯤에 나머지 부분도 제가 배포를 할게요. 네. 평소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8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세팅해 놓고 진행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 보내드렸고요. 다음 거 이어서 갈게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중앙 영역인데요. 이 부분 파일을요, 어저께 파일 만들 때 제가 파일 이름을 착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는데 프로필.js라고 파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페이지 폴더 안에, 메인 폴더 안에 포트폴리오.js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파일 이름을 착각을 해서 프로필.js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포트폴리오.js로 변경해 주시고 표시한 부분도 일단 수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맞춰서 수정을 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수정되면 그 메인 폴더 안에 index.js에서도 맞춰서 수정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데이터셋 쪽에서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 이미지랑 제목이 나오는 부분을 헬로라는 클래스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안에 헬로,
기본적인 CSS는 글로벌 안에 다 넣어놨고요. 배경 이미지만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타이틀과 서브 제목을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화면이 안 나오네? 녹화는 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여기 중앙 영역에 나오는 영역을 dataset.js에 넣었고요. dataset.js는 제가 파일 통째로 넣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 work 제목, 그 다음에 text 1, 2 이거를 타이틀 msg1, msg2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영역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니까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잡았어요. 그리고 각각 배열의 원소로 img라는 키를 갖는 그림들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그냥 이미지 파일 경로만 갖는 배열을 만들까 했다가 어떤 식이냐면은 제이슨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열만 갖는 배열을 만들까 했다가 제이슨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여기 그림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다른 텍스트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요 제이슨이었다면은 여기에 뭐 타이틀 이렇게 뭔가 좀 늘려주면 되는데 그냥 문자열만 원소로 갖는 배열을 만들면 데이터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확장성 생각해서 이렇게 키를 포함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자, 그 밑에 부분이 스텝 5예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들도 이제 미리 확인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구조 똑같이 헬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 맵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페이지를 우리가 구글 맵에서 공유하기 눌러서 지금 주소를 퍼온 거거든요. 그래서 태그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주소만 그냥 통째로 퍼왔어요. 아마 요거 때문에 그 스텝 5의 데이터셋 JS가 이미지 스크롤이 오른쪽으로 좀 길 텐데 요거는 제가 파일 통째로 들었으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주소, 폰번호, 이메일 각각 넣어놨습니다. 자, 데이터셋 구조만 먼저 확인했고요. 일단은 상단 영역의 코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실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텝 4는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의 기본 스타일은 글로벌 스타일 이 파일에서 좀 가져다 쓰고 있고요. 배경이미지만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줬죠. 그리고 아래쪽 영역은 여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 헬로라는 클래스 넣고 데이터 파일에서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파일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셋 임포트 한 다음에 dataset.portfolio 요거죠. 여기 보시면은 헬로랑 워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로와 워크로 dataset.portfolio를 구조 분해를 했죠. 헬로 안에 있는 MSG1과 MSG2를 출력을 해줬고요. 컨텐트 영역은 마찬가지로 워크 안에 타이틀, MSG1, MSG2, 타이틀, MSG1, MSG2.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쪽의 갤러리 영역은 목록 정의 태그 하나 잡아주고 이 안에 work.갤러리로 맵을 걸어요. 그럼 요 V가 아까 img라고 하는 키 하나를 갖는 이미지 파일 경로 JSON이었죠. 그래서 v.img를 링크 걸어주고
i 값으로 키 속성 걸어주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쪽 영역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자, 타이틀은 글로벌 CSS에서 전부 글로벌 스타일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여기만 잡아주면 돼요. 위쪽은 글로벌에서 이미 다 잡은 거예요. 자, 최대 넓이, 가운데 정렬, 여백. 모바일에서는 잡아주고요. 앞에 형식을 많이 따랐습니다. 여기 H1이요.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두고 마진. 다음에 글자 색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사이즈의 변화를 주면 되고요. P 태그 영역. 여기 두 개거든요. 가운데 정렬, 아래쪽에 여백. 이렇게 여백 잡아준 거고, 글자 색깔. 굵기는 300. 영문은 조금 얇게 쓰는 게 이뻐요. 이탈릭, 기울인 꼴, 모바일 사이즈에서 글자 크기와 여백 사이즈 줄여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갤러리. 자, 이미지 영역인데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운데로 줬고, 이거랑 맞물려서 li 태그의 위드스 25% 줬으니까 한 줄에 4개씩이죠. 그럼 초과되는 부분은 플렉스 랩을 랩 속성 줬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줄 바꾸면서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마진 탑 50픽셀 줬으니까 이게 좀 여기 위쪽에 50픽셀 여백. 패딩 10픽셀 줬으니까 li 태그 하나당 안에 10픽셀씩 여백을 갖고 그림이 들어갔겠죠. 자,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오버플로 히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링크가 들어있는데 링크를 벗어나는 부분은 잘라버린 거예요. 왜냐? 마우스 올렸을 때 스케일 바꾸려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SCSS를 쓰기 때문에 그 선택자 구조가 이렇게 코드가 중첩해 들어가는 식인데, 만약에 나는 이게 정 헷갈려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여기서 갤러리 안에 li, 여기도 갤러리 안에 li 안에 a, 이렇게 기존 CSS 쓰던 대로 하셔도 돼요. 선택자를 만들 때 SCSS 스타일이 좀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시면은 선택자 그냥 CSS 스타일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SCSS가 CSS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요번 교시 요거 포트폴리오 영역까지만 완성하시고요. 3교시 때 컨택트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컨택트 부분만 확인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얘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자, 아래쪽에 이제 컨택트 부분인데요. 이제 남은 부분을 2교시까지 마무리하고 3교시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1시간 갔다가는 좀 얘기할 내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3시간에 나눠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데이터셋 파일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컨택트 영역에 있어서 표시되는 항목을 이제 준비를 해놨죠. 자, 헬로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되는 문구 잡아놨고요. 그리고 지도, 이거 지도 우리 구글맵에서 퍼가기에서 주소 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퍼왔던 주소를 그대로 걸었고요. 어드레스, 폰번호, 이메일, 어드레스, 폰번호, 이메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트 만드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면에 보여지는 이 텍스트들은 데이터 파일로 따로 빼서 갖고 오게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생기면은 그림 같은 것도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으로 박아 놓으시면 되고요, 코드에.
그 다음에 뭐 실사로 이미지 나오는 거 아까 위에 갤러리에서 했었죠. 그런 류의 이미지들은 데이터 파일에서 받아오게끔 구성하시면 돼요. 일단 그 작업이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 실제 백엔드를 접했을 때 적응이 빨라요. 자, 요 컨택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데이터셋.컨택트 안에서 헬로 맵 어드레스 폰 이메일을 구조분해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질 이미지 세 번째 거 임포트해서 타이틀 영역에 스타일로 걸었고요. 이렇게. 자, 이제 화면 출력 부분이에요. 컨택트랑 메시지 해당 부분에 들어갔고요. 오늘 예제 전체적으로 이 코드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맨 윗부분에 있는 그 인트로듀스 부분에서 이 타이틀의 높이 값만 헤이트 값만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재정의를 해줬어요. 100VH라고. 그거 말고는 글로벌 스타일에 정의된 거를 계속해서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부분에 표현되는 거는 src 속성의 맵. 이거 데이터 파일에 있는 그 구글 맵 주소 가져온 거예요. iFrame이라고 하는 태그 자체가 이제 구글 맵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를 베껴온 건데, 주의하실게요. 우리 기존에 작업할 때는 구글 맵에서 퍼오기 하면 여기 스타일 부분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더는 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리액트는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넣을 때 여기가 제이슨 형식을 요구하잖아요. 스타일을 이렇게 문자열로 주면 보시다시피 에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이슨 형식으로 바꿔준 거죠. 보더 0 해서요. 그러니까 스타일 직접 넣을 때 기존 HTML 형식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컨택트 부분 나눴어요. 여기가 맵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컨택트 부분이죠. 맵 부분, 컨택트 부분. 그러면 여기를 감싸는 요 컨텐츠는 또 플렉스 걸겠죠. 그래야 가로로 배치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항목 3개는 목록 정의로 구현한 다음에 적당한 아이콘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연락처, 주소, 연락처 넣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사항이요. 링크에 지금 href로 링크를 걸고 있는데 데이터 링크를 걸기 위해서 여기에 전화 걸기나 메일 발송을 걸었어요. 그럼 tel: 02-1234-5678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연락처 부분이 데이터 파일에서 갖고 온 변수잖아요. 그러면 텔:이라는 문자열하고 데이터 파일에서 가져온 값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const a는 뭐 hello 이렇게 한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역다운표 열고 달러 괄호하고 a 월드 이렇게 하면 역다운표 닫고요. 그러면은 달러 괄호 부분에 이 변수값이 출력되는 거였죠. JSX에서는 문자열을 연결하려면 이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역다운표 열고 닫은 거고요. 그럼 요 전반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변수화되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로 묶여야 되고요. 문자열 연결이 플러스 현상이 아니라 이 달러 괄호 방식으로 변수를 역다운표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조합할 때도 이 방식으로 했었어요.
폰번호와 이메일 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스타일 부분은 여기가 제일 간단해요. 자, 위에는 이미 글로벌 스타일에서 잡았으니까 아래쪽만. 여기 아래쪽이 컨텐트예요. 출세 넓이 1200, 상하 여백 30, 오토, 플렉스, 줄바꿈. 줄바꿈을 준 이유는 모바일 사이즈에서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게 하려고 줄바꿈을 준 거고요. 맵 영역, 지도 영역이죠. 넓이 50. 컨텐트 영역, 넓이 50. 근데 모바일 영역에선 넓이 100%. 이게 미디어 퀄이 반응형 만드실 때 가장 기본이에요. 가로로 배치하면서 넓이를 각각 주고 일정 사이즈보다 작아지면은 무조건 넓이 100%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이즈랑 여백, 그림 사이즈, 컨택트도 목록 정의해서 여기 플렉스 걸었고요. 자, 이 UL 태그에서 플렉스를 건 이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로 배치잖아요. 가로 배치 같은 경우는 플렉스 디렉션 속성이 로우일 때거든요. 기본값이 로우예요. 그러면 요소들이 행을 구성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줄로 가요. 로우가 행이니까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구성하면은 요소들이 하나의 열로 묶여요. 그래서 컬럼을 주면은 플렉스를 준 상태에서 컬럼을 주면은 아래로 배치된다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근데 UL 태그의 높이가 100%예요. 자, UL 태그의 높이가 100%라고 치죠. 여기에 li 태그가 3개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li 태그, 그 위에 또 li 태그, 또 li 태그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부모가 플렉스 속성을 갖는다면 정렬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고정하고요. 그러면 justify 컨텐트에서 스페이스 2분의 1을 주면은 간격을 이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세로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플렉스와 컬럼,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줘서 요걸로 세로 간격을 조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을 똑같이 벌린 거죠. 그러니까 플렉스 속성이 항상 가로만, 물론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쓰이지만 세로로 놓고서 간격 조절할 때도 쓰인다. justify 컨텐츠가 가로일 때는 가로 간격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지만 플렉스 속성으로 세로 배치일 때는 세로 간격을 결정할 때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justify 컨텐츠를 가로 간격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정렬 방향 간격이에요. 자, li 태그 폰트 사이즈 26,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패딩 레프트 안쪽으로 여백 좀 줬고요. 라인 에이트 150, 그 다음에 아이콘은 마진 라이트 10픽셀 줘서 여기 사이 좀 띄워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빠르면 10분? 조금 오래 걸리셔도 20분. 그래서 30에서 40분 사이 주면은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네.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고, 이제 화면 잡는 거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리액트 마지막 주예요. 이제 AJAX 처리해서 리액트를 마무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단톡방에 주소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페이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가장 심플한 테마들, 여기에서 제가 사이트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되 제 코드로 다시 짠 거거든요. 비슷한데 좀 여기저기 좀 스쳐서 다르죠. 그래서 여기 푸드블로그 템플릿도 있고요. 쭉 보시면 몇 개 페이지들이 더 있어요. 여기에서 그 샘플 하나 정하셔서 여기 있는 페이지를 리액트로 한번 구현해 보자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 섭렵하시면은 뭐 그 밖에 나머지 페이지를 뭐 크게 그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예전에 학생들한테 시켜봤더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페이지가 이거더라고요. 결혼 웨딩카드 템플릿. 그 밖에 꽤 난이도 있는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이트를 클론 코딩할지 정하기 힘드시면 여기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 지금 아이프레임 태그 중에요. 아이프레임 태그 중에 개발자 도구로 열어보니까 지금 경고가 뜨고 있어요. allow full screen이라는 게 좀 잘못됐대요. 그래서 혹시 이 속성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가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이다 보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HTML 속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원래 HTML은 대소문자 안 가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여기는 HTML을 닮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여기는 대소문자 가려요. allow 풀스크린 속성이 이렇게 대소문자 가려야 된대요. 이런 게 지금 밑에 하나 또 나오네요. referrer proxy라고 하는 속성이 혹시 요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 P도 대문자래요. 가끔 개발자도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셔야 돼요. 진짜 뜻하지 않게 대소문자 가리는 속성들이 좀 있어요. 요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알려주신 부분인데, 여기 요소에 대해서 항목을 선택을 해보면은 폰트가 노토산스 KR이 지금 취소 선의가 있어요. 안 먹었단 얘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위에 리셋 CSS 있죠. 요거 리셋 코드인데 얘가 폰트를 인허릿이라고 부여한 게 우리는 별표로 했는데 얘는 1점짜리 겁나 많이 모아놨잖아요. 얘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 우리가 설정한 폰트보다 우선권을 가져버려요. 얘를 빼면 먹잖아요. 글꼴이 바뀌잖아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 별표랑 리셋이 나온 게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리셋에서 정의하고 있는 폰트,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폰트가 별표보다는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허릿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부모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HTML이 갖고 있는 기본 폰트 속성을 상속을 했는데 얘가 밑에 거보다 점수가 높으니까 얘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트릭을 써야 돼요. 코드 순서를 바꾸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HTML이 원래 갖고 있는 폰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적용되죠. 그러면 리셋 입장에선 부모가 얘가 돼버려요. 트릭이에요. 코드 순서를 맞춘. 그래서 요 별표 들어가는 걸 리셋보다 먼저 주시면 여기 인허릿이라고 돼 있는데 뭐야? 컨테이너 안에서 별이어가지고 저게 HTML에 오게 되는 위에 HTML 이렇게? 아니 잠시만요. 그거는 저건 CSS 핵 아닌가? 자, 다시요. 바꿀게요. 어쩔 수 없이 임포턴트를 걸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태그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가 임포턴트가 되니까 아이콘 폰트도 안 먹거든요. 근데 아이콘이 들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FA라는 클래스를 다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FA라는 클래스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 선택자 not 모든 태그인데 FA라는 클래스만 빼고. 자, 이렇게 적용해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점이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글자 모양을 바꾸고자 하시면은 무조건 임포턴트를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선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 같네요. 뭐 글꼴을 여러 개 쓰는 사이트도 드무니까. 자, 밑에 아이콘 안 먹은 데 있어요? 아, 그러네. 얘네들 FA가 안 가져가네요. 그러면 아이태그한테 줍시다. 아이콘을 아이태그 말고는 딴 거 안 줬으니까. 그러면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요.